안녕하세요. 인스입니다. 제 영상은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편집하지 않고 바로 올리는 영상입니다.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제 잔고를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오늘 매매는 잘 하셨나요? 저는 지금 좀 까먹고 있는 시기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매매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날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매매했던 종목 중에 가장 아쉬운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비온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을 제가 좀 성급하게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때 매매를 잠깐 했었고, 금액이 크지 않아요. 이때는 금액이 크지 않고, 오늘 금액이 좀 더 들어갔었는데, 저는 이제 작전을 세워놓고 매수를 했었고,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양봉이 있죠. 이 양봉의 저점을 깨는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지 않으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었고요. 이때 매매를 이제 큰 금액을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상승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여기서는 매수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매수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애니능률이라는 종목 때문에 매수를 한 거고, 애니능률은 제 오후에 제가 오후쯤 가기 전에 11시 반에 한 번 더 추가를 매수를 했었고, 애니능률을 이제 매수한 이유는 사실 대장은 유비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니능률이 이제 1000억대 금액이고 유비온은 시가총액이 400억대거든요. 그래서 400억대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투상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제가 잠시 수정을 했습니다. 애니능률은 그래서 여기서 이 양봉을 보고 매수를 시작을 한 거고, 애니능률의 여기 양봉을 저점을 이제 깨지 않잖아요. 깨지 않는데 반대로 유비온은 여기서 양봉의 저점을 깼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비온에서 애니능률로 대장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지지해주는 그런 양봉이 하나가 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양봉의 저점을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고요.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날 되게 되면 매매를 일단 할 건데, 수능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방침을 바꿀 수도 있죠.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영을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내려갈 거라서 손절할 선을 당연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선만 명확하다면 손해는 이것보다 더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손해가 커서 이제 손실이 난 대로 매매는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유비오는 제가 조금 성급하게 들어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본래 방법대로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을 거라서 제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재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보라테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현재 저는 이제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가 과거에 이제 며칠 일주일 정도 됐죠. 소금이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됐었고, 소금에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이제 12만 톤이었나요? 꽤 많은 소금을 전라도 쪽에서도 이제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기를 일단 기다렸었던 것이었고, 오늘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에 관심을 더 두고 있었는데,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3일선을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본 겁니다. 매매를 한번 접근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했었고,
들어 올리다가 빼는 게 이제 예술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잘 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잘 뺐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1,300억 정도인데, 유통하는 주식수를 생각을 해보면 약 3분의 1 정도,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1,400억 중에 3분의 1이면 약 400억 좀 넘는 돈, 5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지금 여기에서 2,500억에 가까운 돈이 이제 돌아다녀 이게 한번 뒤바뀔 정도로 많은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위아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도 많고요, 아랫꼬리도 길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걸 먼저 더 살펴봤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고요. 여기 아래 내려왔을 때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초에 마음을 먹기를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은 손절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금액을 적게 들어갔었고, 여기 올라왔을 때 일부 걸어뒀던 돈, 그 주식 수만큼 매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매매는 일단 큰 매매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종목도 좀 아쉬운데, 이 종목은 여기에 어제 오후에 제가 이거를 잡지 못했어요. 잡을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작전을 세웠던 거는 오늘 저점을 한 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거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가도 어느 정도 높이 떴었고 해서 어제 매수를 했다고 치고 이제 매수를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한 것이고, 추가로 매수한 후에는 이제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매도를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한 주 정도는 이제 보초병으로 이제 세워둔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에서 양봉이 강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면서 이제 상승을 한다면 그때 상승했을 때 일단 매도를 해놓고 지켜봐야겠죠. 이 11선을 뚫고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뚫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긴 해도 여기서 지진이 여기 돌파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아랫방향으로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 베팅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으려고 지금 돈을 많이 넣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장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손절의 선을 계속 지켜준다면 이제 유비온이랑 인인응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생긴 저점을 아마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대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안 나왔던 만큼 다음 주에도 일단 사야겠죠? 당연히 사야겠고, 산 후에 그것에 맞춰서 매도를 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돈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아쉽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예요. 뭐냐면 이제 투상이 나왔고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사실 약 80% 정도에서 90% 정도의 종목들은 윗꼬리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가 해당하는 분야 이제 그 시간대에서 매도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잡다 보면 또 확률적으로 70%에서 80% 정도는 여기 위까지 또 상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는 거, 특히나 뭐 3일선 매매, 5일선 매매 아시죠? 그런 매매들을 방금과 같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위쪽에서 팔고 단기적으로 계속 분할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잃었던 것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건데요. 어느 정도 분명히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매매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은 가지고 있던 거를 일단 다 매도를 했는데요.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었고요. 여기 저점을 이탈했을 때도 매도를 했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연습용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녹색 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되면 계속해서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봤었고, 오늘 오히려 내려왔을 때 이 양봉에서는 매수를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선을 긋자면 이 양봉의 하단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이 루닛이라는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최대 지금 10만원, 10만 1천원 정도에서부터 출발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약 20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매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상벌하는 종목이긴 해요. 이 종목을 매매는 했습니다. 매매는 했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매매하지는 못했고, 매매한 횟수는 많지만 금액적으로도 많이 적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상보를 매매를 했습니다만 금액이 400만 원이 돼도 16,000원 밖에 벌지 못했죠. 어쨌든 이것을 매매를 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것이었고요. 사실은 이때 여기 하단에 내려왔을 때 잡아도 됐었는데 제가 여기서 잡을 때는 한 템포 더 쉬었습니다. 더 쉬고, 저는 사실 잡을 때 더 밑에 가격에서 여기에서부터 잡으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주면 여기 이 부분에서부터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상한가로 올라갔을 때 태경 PK라는 종목이랑 같이 상한가를 올라갔었죠. 그래서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준비했었고, 하나진이라는 종목은 일단 하단으로 방향이 잡혀 있네요. 하단으로 잡혀 있는데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고요. 지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면은 좀 더 강력하게 이건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한 종목이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도 해당이 되고, 한 종목이 아니라 한 두 종목 되네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이 참 중요한 양봉이었는데 이거를 뒤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양봉이었는데 이거를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붕 떠서 올라오는 거를 뒤늦게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서 매매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했었던 종목은 뒤늦게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쫓아가지를 않았었고, 이걸로 아마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잃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면 종목을 눌러서 보면 프로텍, 그쵸? 잃었죠? 지금 3,400원을 잃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잠깐 매매를 했었고, 여기서 매매를 했었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고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 저점을 여기 깨지 않죠? 보면 41,600원인데 41,900원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서 올립니다. 이 양봉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양봉을 깨지 않고 또 오늘 또 양봉이 나왔을 때 이걸 깨지 않고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당연히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프로텍이 종목이 있고 레이저셀이 있는데, 사실은 전 프로텍이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레이저셀이 대장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화천기계랑 좀 비슷해요. 화천기계가 이게 대장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결국엔 대장 역할을 이제 화천기계가 했죠. 네오오토가 대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차트상으로는 네오오토가 훨씬 더 좋았는데 화천기계가 더 대장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DRT라는 종목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룩스라는 종목도 어제 저는 잠깐 매매를 했었는데 이 음봉이 좋은 음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한 대로 뜰까라고 생각했는데 잘 뜨더라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이 중요한 양봉이었는데 이 양봉의 저점을 일단 지켜주지는 않았고 21선을 지켜주느냐, 그러니까 21선이 아니라 일봉상으로는 3일선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그 모습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삼화전자 같은 종목도 이제 위로 한번 세게 올라갔고요. 제가 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한 번씩 위로 다 쳐주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쳐주고 있는 종목들이 매번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따로 있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또 눌려있던 종목들에서 상승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어느 종목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장 종목을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게 확실히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장을 잡는 일만 남은 상태겠죠. 대장을 한번 잘 잡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잡아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매매하기에 1순위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기가비스입니다. 물론 손절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애니 능률과 그 다음에 유비온 같은 종목이 상승을 해줄 수 있겠죠. 다만 이 종목이 가만히 있을 때 그 자리를 빈칸을 또 채울 수 있는 종목이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훅을 훌륭하고 지금 상한가가 있었던 그날을 지나서 위쪽에서 상한가를 지금 상한가 아니라 시초가죠.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시초가보다 일단 강하게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가 있다. 지금 신규주 종목으로 앞으로 지금 다음 주 정도에요. 신규주 종목으로 하나의 그런 큰 테마가 큰 테마가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열려있는 폭, 그러니까 시가부터 상한가까지의 그런 폭이 지금 더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뉴스로는 그랬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신규주 쪽으로 좀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신규주요. 어떤 게 있냐면 증시 달력을 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이아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에 이제 상승을 할 거고요. 아니 상장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상장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어떠한 힘을 보여줄지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이거는 신규 상장 유상증자고요. 그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나올 건데 그거는 한번 등장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신규 상장을 찾아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주말 동안에 저는 이제 공부거리가 좀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유비온이랑 애니능률 뭐 이런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어떻게 공부할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차트를 되돌려 보면서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고 제 이제 매매 스킬을 더욱더 갈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고맙습니다.